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지난 시간의 단원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문장 성분을 배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문장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언제 처음 이 말을 언급했었냐면요. 제니의 솔로라는 노래 가사를 가지고 관형어와 관형사를 구분할 때 처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 성분을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구분을 하고요. 실제 기출 예시 및 그 기출 예시를 분석하는 팁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성분 먼저 갈게요. 별표친 이 네 가지 성분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을 뜻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시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시는데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건 그 문장에서의 주인공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내가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학생이다. 라는 식으로 그 문장에 나, 혹은 내, 혹은 너, 대명사만 꼭 주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명사, 강아지가 간식을 먹는다. 강아지가 짖는다. 강아지가 달린다. 이런 식으로 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수사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열이 많다. 하나가 적다. 이런 식으로요. 즉, 대체적으로 주어는 체연, 명사, 대명사, 수사가 그 문장에서의 주인공이 되는 서술어의 주인공이 되는 애들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서술어는 그 주어가 하는 행동 등을 서술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은 행동이 아니라 형용사, 어떤 성질도 서술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똑똑하다라고 할 때 똑똑하다라고 그를 서술해주고 있죠. 똑똑하다는 형용사이지만 그 자체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온전하게 이해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문장 성분을 보실 때요. 가장 먼저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하는 성분은 바로 이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은 점이 그 서술어의 주인공이 되는, 주체가 되는 애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애가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목적어가 정확히 뭐예요? 이런 겁니다. 나는 먹는다 라고 하면 뭔가가 빠진 느낌이죠.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는지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따라서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목적격 조사는 정리했었죠. 을과 을이 붙으면 목적격 조사가 붙은 그 자체가 그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보어입니다. 보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되다라는 말, 아니다라는 말, 앞에 오는 이, 가가 붙는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실제 여러분 기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고3 3월 기출 예시입니다. 3월 모의고사 기출 예시인데요. 그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 분석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장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는 말이 그 문장에서의 보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아니다가 보이잖아요. 그 아니다 앞에 오는 이에 그 이라는 말이 붙은 내 친구의 것이라는 것이 즉 이 문장의 보어가 되는 겁니다. 서술어는 아니다가 될 거고요. 내 친구의 것은 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전거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어라는 말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냐면 내 친구의 것이 아닌 자전거야 라고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평소 수업 방식과는 달리 다소 암기스러운 말씀을 드렸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는 말이라고 왜 암기하셨으면 하냐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지금은 는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자전거 가. 그 자전거 가 할 때 이 가는 주격조사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주격조사는 이 혹은 가예요. 그런데 복격조사도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이와 갑니다. 주격조사도 이와 가고요. 복격조사도 이와 가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바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는 말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 즉 그 문장에서의 그 부분이 보어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시고 문법을 한 번이라도 들어는 봤다면 학교 수업을 통해서라도 들어는 봤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쭉 진도를 다 나가시고 나중에 여러 번 복습만 해주시면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러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그 문장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했을 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자전거가 내 친구의 것이 아니다의 보어인 내 친구의 것을 없애면 그 자전거는 아니다? 문장이 뭔가 빈 느낌이 나죠. 따라서 필수 성분이라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관형어와 부사어입니다. 관형어는 지난 시간부터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다 관형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라는 말도요. 실은 관형어예요. 왜? 자전거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아니면 멋진 자전거 라고 했을 때 그 멋진도 관형어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어떠한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모두 관형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괜찮나요? 그런데 이러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 그, 저, 옛, 헌세, 다른 여느, 어느, 온갖 모든 같은 관형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요. 관형사만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애들도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던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즉 의와 같은 관형격 조사 너의 의미 의미인데 어떤 의미? 너의 의미와 같은 의와 같은 관형격 조사가 체언에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은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통해서 즉 관용사형 전성어미 는느르던 과 같은 어떤 관형격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 활용을 해서 관용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괜찮을까요? 네, 이와 같은 내용들도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결하여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관영어, 똑같이 관영어 역할을 하나 같은 역할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다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꾸며주는 애들인데요. 관영어는 체연을 수식했죠. 부사어는 체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오늘은 필기 내용이 다소 어지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되게 많죠.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이 실은 지난 시간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을 많이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드리는 모든 예시는 다 기출, 고3 기출 예시예요. 이렇게 일단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는 달린다. 어떻게 달리는데? 빨리 달리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요. 달린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빨리와 같은 말이 부사어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마찬가지 부사어가 될 수 있는 애도요.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부사 그 자체가 부사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체연의 부사격 조사, 에게, 로부터 등과 같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언이 활용하여 부사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조사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리했고요. 실은 이 관형어와 부사어에 대한 내용은 우리 2학기 범위 시작할 때 제니의 노래로 가지고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솔로라는 노래 가사를 분석한 영상을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독립어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감탄사 같은 애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애들인데 기준은 쉼표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독립적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 등이 바로 그 문장의 독립어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죠.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기출을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주성분 그리고 부속 성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들을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기출 예시예요. 빌려준대요. 자,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문장을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기준은요? 기준은 바로 서술어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하실 때에는 서술어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빌려주다겠죠. 왜 서술어를 먼저 확인하면 좋으냐? 그 서술어를 기준으로 필요한 성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려주다라는 말은 누가 빌려주는지, 즉 주어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주어가 빌려주는데 뭐를 빌려주는데? 연필을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거야? 차를 빌려주는 거야? 뭐를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어가 빌려줘요. 목적어를 누구에게 해당하는 부사어가 필요할 겁니다. 선생님 왜 부사어예요? 빌려주는데 누구한테 빌려줘? 아, 빌려주는 말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문장의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문장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괜찮을까요? 이런 거 우리가요 유식한 말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빌려주다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용어인데요. 그 용어 자체를 암기하진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리들이 있겠구나. 따라서
서술어 먼저 확인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구나. 괜찮을까요? 선생님, 근데 조금 이상한데요? 뭐가요? 부사어가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이 문장에서는. 네. 근데 아까 분명히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었잖아요. 부사어는요, 이렇게 부속적으로 있으나 마나 부사어도 있지만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필수적 부사어도 간간히 존재합니다. 기준은 뭘까요? 서술어 기준으로.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로 되는 그런 문장들, 그런 단어들도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실제 기출 예시입니다.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이 내용들은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고 필기 정리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